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과학수학과 소속 차진 씨. 차진 씨가 저희 사무실에 인터뷰를 하러 오셨어요. 대학교 석사 논문 쓰시는 과정에서 변호사와 포렌식 수사관의 관점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오늘 오셨는데, 주제는 디지털 포렌식과 디스커버리 제도 관련해서 옆에 계시는 저희 한준 팀장님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검찰에서 20년 동안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 근무를 했고요. 작년 10월에 나와가지고 디지털 포렌식 업체에서 이사로 재직하다가 10월 1일부터 디스커버리 법률사무소의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맡고 있는 한준 법무사라고 합니다. 네. 저랑은 예전에 특검에서 처음 뵈가지고 인연이 생겼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특별수사관으로 일을 시작하면서 저는 그때 디지털 포렌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눈을 뜬 거예요. 특검에서 일을 하면서 압수수색을 나가거나 압수한 증거물들, 핸드폰이나 PC나 블랙박스나 이런 디지털 증거들을 압수를 해오면은 한준 팀장님 같은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분들이 포렌식 프로그램을 통해서 포렌식을 하고 그걸 서버에 올려주면은 검사나 수사관들이 분석을 하는 이제 그런 구조로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요. 저희가 사무실 이전하면서 기회가 돼가지고 팀장님 저희 사무실을 모신 거죠. 법무사 업무도 지금 하고 계시면서 디지털 포렌식 업무도 같이 하고 계신 상황이에요. 자타공의 우리나라 디지털 포렌식, 특히 검찰 디지털 포렌식의 산 역사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감사하죠. 한준 팀장님도 포렌식 장관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가지고 팀장님이 무료로 많이 도와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핸드폰 하나 포렌식 하는데 비용이 뭐 거의 150, 200 그 정도 들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돈을 안 받고 도와주고 계시고, 그러니까 구독자분들 많이 구독도 좀 해주시고 뭐 그렇다. 지금 이제 한번 간략하게 목소리로라도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의 과학수사학과 소속 디지털 포렌식 전공하고 있는 차지은이라고 합니다. 현재 석사 수료를 해가지고 졸업을 하고자 석사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 영광스럽게도 두 분을 모실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 근데 논문 쓰려고 이렇게 직접 인터뷰까지 다니면 대단한 정성 아니에요? 교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근데 한편으로는 저도 이제 현직자의 경험 같은 걸 직접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자리인 것 좋은 같습니다. 기회죠. 네. 네. 그러면은 한준 팀장님께 먼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질문인데, 디지털 포렌식 할 때 사용하는 툴이 외국계 제품으로 알고 있는데 네. 툴 국산화 개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가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국산화 걸 쓰고 있거든요. 모바일에 대한 암호 해독은 셀러브라이트 사는 걸 갖다가 그레이키라든가 뭐 외국 걸 쓰고 있지만, 지금 삼성이나 아이폰 같은 것은 GMD라는 회사가 국내에선 독보적이거든요. 그다음에 파이널레이트도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R&D 개발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요.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포렌식 수요를 못 쫓아가니까 이게 굉장히 비용이 비싸다고요. 그렇죠. 10대 노폼이라 해도 사는 것이 1억 2천 정도 해요. 모바일 장비만 해서 그렇거든요. 이게 지금 국산화 개발은 지금 모바일은 다 돼 있어요. 계속 업그레이드 비용이 문제인 건데, 그 다음에 컴퓨터 포렌식이라고 하잖아요. PC 노트북에 있는 데이터를 갖다 하는 것들은 더존이라던가 인케이스 제품들을 쓰고 있는데, 이게 한글 지원들이 조금 약해요. 그 다음에 2번 질문까지 같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2번 질문에 이제 외국계 제품으로 툴을 사용할 때 한계점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었었는데, 공부하는 학생들이라던가 포렌식 전문 자격증, 인케이스는 무조건 따야 되는 자격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2009년도에 그 자격증을 갖다가 의무적으로 따긴 했지만 수업을 받는데 300만 원 들어가고 자격증을 보는데 60만 원 넘게 들어가요. 아니 근데 그 인케이스 자격증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밀 수 있는 게 자격증밖에 없거든요. 학생들 같은 네. 경우에 취업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그렇죠. 인케이스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돈 내고 시험 봐가지고 그렇죠. 붙어야지 인정이 그렇죠. 되거나. 그러니까 이제 공고문 같은 거 보면 전문가들 뽑을 때 인케이스 자격증 1순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격증을 어쩔 수 없이 따요. 제가 검찰에 있을 때 자격증을 갖다가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공부하는 학생들은 어려우니까 그래서 만들었던 게 디지털 포렌식 자격증이었던 거죠. 사람들이 디지털 포렌식을 흔히 복원이랑 똑같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증거 복구를 하는 걸 포렌식이랑 똑같이 생각을 하는데, 그 차이를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포렌식이란 말이 있기 전에 이제 복구업체가 많았었잖아요. 그것은 모바일에서 그냥 자료만 뽑아내는 거예요. 이미지행이라는 게 없이. 옛날 추억 사진들이 지워졌으니까 요거 좀 사진을 좀 뽑아주세요. 그것이 복구라는 거거든요. 추출만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회사에서 막 사용하다가 회계 파일을 갖다가 잊어버렸어. 날라가 버렸어. 그럼 이제 갖고 들고 오는 거죠. 요 회계 파일을 좀 살려주세요. 그것이 복구고, 포렌식이라는 것은 노트북이나 그 핸드폰 같은 걸 사본 제작한 걸 이용해서 증거 자료를 데이터를 뽑아내는 걸 갖다 포렌식이라는 거예요. 핵심은 포렌식은
확보 플러스 원본의 동일성 입증해주는 절차 프로세스 네, 그런 맞습니다.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자격증 그게 제가 알기로는 포렌식 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많이 보는 걸로 네. 아주 많더라고요. 준비한 사람도 많고 필기랑 실기를 같이 붙기가 또 합격률이 높지가 않아요. 그게. 네. 제가 알기로는 10%대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번에 필기시험 처음 봤는데 솔직히 많이 보는 사람이 없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시험장에 가니까 사람이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그것도 층을 나눠서 봤어요.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놀랐고, 그리고 전 솔직히 이게 아직은 젊은 친구는 조금 생소하다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젊은 친구들도 많이 보더라고요. 저 같은 이제 학생들도 많았고,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고 아직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생각보다 사람들이 그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야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세 번째 질문. 본인께서 이제 포렌식 일을 하시면서 경험하셨던 것 중에 현재 디스커버리 제도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다루실 때 가장 아쉬운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저는 이제 검찰 출신이고 수사기관 출신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갖고 있는 공수처에서 만들었던 비용을 꼽아보면은 5억이 넘게 들어가요. 한 사람한테 장비와 프로그램을 주는 비용이 5억이에요. 야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민간은 이 돈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뭘 쓰냐면은 엑스웨이를 갖다 가장 싸니까 많이 쓰는데 이게 400만 원 정도 들어갈 거예요. 엑스웨이 포렌식. 네. 그다음에 모바일 도구 GMD가 하나 사면 1년 5천만 원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참 나와가지고 실력 있는 수사관 출신이 하는 것도 비용 부분에서 그러니까 10대 노펌 중에 이 장비를 갖추고 운영을 하는 대형 노펌은 3개가 채 안 돼요. 기술적인 면이 아직은 필요로 하는데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제 경제적으로 조금 많이 아쉬우신 건가요? 프로그램을 다룰 때 아쉽다는 점은? 수사관 출신이 나와서 업체를 했을 때의 아쉬운 부분이 네. 경제적 비용 부분이었었는데 네네. 민간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법적 지식이 또 부족한 거죠. 저희야 이제 기술이라던가 법률 부분이 같이 가는 거죠. 저도 이제 시험을 보고 검찰 사무직을 들어갔으니까 법률적인 지식들이 20년 동안 조사도 하면서 막 쌓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6개월이나 8개월 정도의 기술적인 트레이닝을 또 검찰에 시켜주고 그 다음에 계속 포렌식을 하면서 압수수색 나가면서 계속 분석을 하고 여러 다양한 경험을 쌓는데 민간에서 학부를 나와가지고 대학원을 나와가지고 박사학위 따면 경험들이 솔직히 부족한 것 같아요. 사실 경험을 쌓을 만한 기회가 없잖아요. 없습니다. 기회가 네, 없어요, 사실. 저는 아쉬운 부분들이 이제 없지만 학부생들 그 친구들은 아쉬운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겠죠. 프로그램 처음 다룰 때 다 포함해서요? 다 보면. 그러면은 네 번째 질문 드려도 될까요? 포렌식 기술자로서 이제 디스커버를 잘하려면 언어, 기술, 법률 지식 중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볼 땐 다 같이 중요해요. 네. 한 예로 그때 조형 사건 아세요? 네네네. 그 정보보안 업체한테 포렌식 업체에 맡겼는데 그 자료가 샜잖아요. 네. 과연 어떤 것이 맞느냐 그러면 정보보안 업체는 고객을 생명으로 여겨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모든 일반 시민들은 그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나쁜 사람이 처벌받았다고 하지만 네. 그 업을 주로하는 사람들은 이게 아무리 나쁜 거라도 이 고객의 정보는 나한테 맡긴 건데 지켜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정보들 다루는 사람들은 법률적 지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선적으로 기술보다도. 그러면은 다섯 번째 질문 드릴게요. 최근 디지털 포렌식 수요 증가로 인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실정인데 디스커버리 제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디스커버리 제도는 지금 형사사건에서도 지금 증거개시 제도라고 사용하고 있는 네. 부분이면서 쓰고 있는데 그게 네. 많지는 않아요. 네. 왜냐면 별 쓸모가 없거든요. 검사님이 증거개시 좀 들었을 때 나 못 해주겠어. 나 몰라라고 안 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처벌할지 법원에서 음.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이 아직까지는 해결된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이메일이라던가 전자적인 부분도 합쳐가지고 이제 제도가 도입된다면 개인과 개인, 기업과 기업, 개인과 기업이 인거를 갖다가 확보하려고 노력을 할 거거든요. 그렇다면 법률 시장과 포렌식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6번 질문 드릴게요. 국내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시 소송 비용이 증가하면 경제적 약자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경제적 약자한테 도움이 될 부분도 있고 네.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하는 양면성이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소송 빨리 끝나요. 소송까지 간다. 그러면 본론 제기하고 뭐하고 막 그러다면 장기가 늘어지거든요. 본연의 소속기업에서는 증거 빨리빨리 내가지고 이 증거가 다 들어온 상태에서 소송이 빨리 끝나. 그럼 소송 비용이 줄어들 부분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의료라던가 자동차 급발진 사고 그런 부분에는 우리가 입증을 하고 고소하기 때문에 비용을 들이고 뭐 그렇더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적잖아요. 이 제도가 시행이 된다면 자료를 받아낼 수 있으니까 우리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근데 반도체 부분에서는 분명히 우리나라 기업들은 불리할 거고. 그러면 7번째 질문 같이 드릴게요. 외국을 비교한 우리나라 시장, 법무법인에서 이 디스커버를 포함해서 디지털 포렌식 팁 운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지금 노펌들은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포렌식을 시작한 이유가 2007년도부터 제가 포렌식을 했었는데 제도가 도입된 다음에 굉장히 포렌식 수사관들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포렌식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예요. 지금 노펌도 지금 보니까 다 지금 준비는 하고 이름을 갖추고 대응팀을 다 만들어 놓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수요가 커질 것이다. 그래서 노펌도 좋아할 것이고 포렌식을 하는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 포렌식 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변호사로서 봤을 때는 필요해요. 포렌식이 전체 훨씬 더 넓은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너무 판사 숫자에 비해서 너무너무 재판이 많다. 사법부심도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송 제기를 하고 또 1심에서 불복하는 비율도 너무너무 높고, 그러니까 판사는 적고 재판은 많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사법부심이 계속 생기는 악순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소송으로 가봤자 안 될 것들은 서로 그냥 알아서 조정해가지고 조정이나 화해로 끝내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은 반드시 돼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포렌식 관련해서도 보면은 그 증거 개시의 일환으로 법원에서 명령을 통해 가지고 있는 휴대폰이나 모바일 기기에 대해서 포렌식을 해라고 포렌식 명령 같은 걸 내렸을 때, 아무래도 디스커버리 제도 내에서 법원의 명령에 따라 포렌식 명령 같은 게 나오면은 그 수요가 많아질 거예요. 당연히 많아지니까 업으로 사람들 입장에서도 시장이 커지니까 좋은 거고, 변호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게 증거나 자료를 취득을 못 해가지고 소송을 제대로 진행 못한 경우가 엄청 많단 말이에요. 사기 사건 같은 경우를 놓고 보면은 이 사기꾼의 핸드폰에 무슨 자료가 들어있고, 핸드폰 내에서 누구랑 카톡을 했고, 문자 내역이나 이런 거를 언제 삭제를 했고, 이런 정보들이 이 소송의 결론이나 판결의 범위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소송을 당하는 사기꾼 입장에서는 안 하고 싶을 때고, 근데 소송을 제기하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싶은 거고, 그런 제도들이 적절하게 들어와 주면은 범죄 피해자나 이런 사람들의 피해 회복과 뭐 그런 데도 상당히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의미가 있죠. 8번 문제는 아까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법무부 장관께서 디스커버리 제도를 긍정적으로 도입한다고 발표하신 바가 있는데, 국내 형사소송에서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면 어떤 입법 조치와 우려사항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사업 장비 업체들의 피해가 막대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소송이 진행됐을 때 미국의 애플이라던가 그걸 많이 갖고 있는 업체들이 우리 자료를 들여다보기 위해서 소송을 걸었을 때 과연 이 기술 유출을 갖다 막아줄 수 있는 입법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만큼 필요한지, 그 부분이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제도를 계속 미루고 있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10번째 문제인데 서로 싸우라고 만든 문제는 아니고요. 변호사 입장에서 또 포렌식 기술사 입장에서 디스커버리를 진행을 할 때 각자 서로에 관한 어떤 마찰이 그러니까 있을지. 이건 우리는 증거 능력에 관련해서는 법정에 제출할 수 있는 사람,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네. 변호사님들이 제출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포렌식 수사관들은 자료를 갖다 취합하는 걸 포렌식으로 해야죠. 네. 제출을 해달라고 설득을 할 수 있는 분들은 변호사님들이거든요. 그럼 저희는 우리가 어느 정도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포렌식을 갖다 해가지고 자료를 갖다 취합을 하고 요걸 갖다가 변호사님들하고 상의를 할 대상인 거지 마찰을 일으킬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포렌식을 하는 기술적인 관점에서 포렌식을 하는 결과물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증거 개시할지 말지 뭐 그런 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변호사랑 의뢰인이랑 뭐 분쟁이 생기거나 뭐 그럴 여지는 있어도 이거를 뭐 숨길지 말지, 그렇죠. 제출할지 말지 이런 걸 가지고 싸우겠죠 아마. 싸운다기보다는 변호사의 입장과 뭐 의뢰인의 입장이 좀 다를 수 있겠죠. 검찰청에 계셨을 때 혹시 막 문의 전화 이런 건 안 받으셨나요? 왜 빨리빨리 안 되나요? 라고. 누구한테요? 포렌식 같은 거 이제 검사들한테? 진행을 하실 때. 아, 당연히 많이 받죠. 아, 그럼 검사들과의 마찰은 있으신 건가요? 많죠. 많은데 네. 우리는 어차피 검찰 안에 소속된 포렌식 수사가 이제 중립다고 하지만은 중립은 아니거든요. 이 사람을 기소해서 처벌을 하도록 저희도 자료를 취합해가지고 검사하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 상호 의견 대립은 있을 수는 있어도 정반대의 의사 대립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이 자료에 대해서 빨리 주세요. 그건 의사 대립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같은 네, 방향이지만 네. 속도가 다를 뿐. 그렇죠. 네. 그런 것에 대한 마찰인 것이지 이게 문제가 되는 한 방향은 문제가 되는 방향은 아니에요. 현실에서는 대부분 검사들이 많은 게 없으니까 포렌식 수사관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이거 돼요 저거 돼요 네.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지. 뭐 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라고 해도 포렌식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포렌식이지. 그렇죠. 뭐 이거에 대해서 개념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지 해시값이 뭔지 뭐 아예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만약에 마찰이라면 네. 기술적을 모르니까 이 부분을 보고서에 넣어주세요. 그런 기술적인 마찰인 그러니까 업무의 성격상 뭐 마찰이 생기거나 그럴 만큼 그럼요. 완전히 서로 협조해야 되는 관계예요. 변호사도 내가 누구의 변호사이냐에 따라서 입장이 또 다르고. 그렇죠. 상대방 변호사라면 당연히 다툴 수 있겠죠. 그렇지만 내가 자료를 취합하고 내 변호사가 본다면 이건 협조해야 되는. 그렇지.
디지털 포렌식 자격도 소지하신 국내 변호사로서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필요성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런 자격증이 없는 전공이 아니라면 그런 일반적인 변호사는 얼만큼 디지털 포렌식을 이해해야 할지. 그래서 이거 답은 많이 알면 알수록 당연히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결국에 핵심은 비판은 증거 싸움 아니에요. 그러니까 증거를 수집을 어떤 증거를 어떻게 수집을 하고 그 증거의 증명력이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변호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들인데, 내가 아는 만큼 증거 신청을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디스커버리 제도가 들어오면 그 범위가 넓어질 거란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포렌식도 있고 감정도 있고 검증도 있고 여러 가지 소송에서 쓰이는 증거 방법들이 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해서 소송 전에 할 수 있게 되면은 어떤 방식으로 어떤 경험에 의해서 어떻게 증거를 수집을 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내가 어떤 증거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수집을 할 수 있는지를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하면은 똑같은 포렌식 결과물을 본다 하더라도 아무리 이미지를 떠가지고 포렌식을 뜬다고 하지만 그 원본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미지를 떠가지고 포렌식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낸 결과물이라는 거는 그냥 한번 필터링을 거쳐가지고 나온 자료들인데, 거기에서 뭔가 의구심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더 포렌식을 한 번 더 이 부분에 집중해가지고 해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추가적인 증거 신청이나 증거 조사 같은 게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말 그대로 모르면 넘어가 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해도가 높으면 당연히 좋겠죠. 수사관들도 이해도가 높고 기술이 있는 애들은 필요한 자료만 갖고 오고, 인재 시작해가지고 초급 수사가들은 모든 자료를 갖다가 뭐 다 갖고 오든지 아니면 중요한 자료를 빼고 불필요한 자료 갖고 오든지 태가 나요. 이렇게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